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현명한 육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의 아내가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은서를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요, 일요일이 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늦잠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요, 은서와 저는 늦잠을 잤었는데요. 실컷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은서 보고, 은서야, 아빠 따라서 스터디 카페에 가지 않을래? 아침에 2시간만 책 읽으면 나머지 일요일은 너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자유를 줄 테니까 아침에 2시간만 아빠 따라서 스터디 카페 가서 책을 읽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니만요, 제가 나가니까 이내 따라 나섰거든요. 딸과 함께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데요, 뭔가 복을 짓는 느낌, 복을 써버리는 게 아니고 복을 내가 모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다 보고 나서요, 집에 와가지고 은서는요, TV도 봤고, 그리고 컴퓨터 게임도 했고요. 그리고 혼자서 종이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가지고 은서랑 같이 밥도 먹었고요. 은서와 같이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서가요, 뭐 살 게 있었는지 다이소에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저도 살 게 있어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다이소에 쇼핑을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살 거를 실컷 다 사고요. 그리고 집에 걸어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자기 오늘 은서 본다고 수고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순간 뭔가 탁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차이구나. 이래서 많은 부부들이 육아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일요일 하루 종일 은서를 데리고 다녔지만요, 제 에너지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수고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책 내가 읽었고요, 내가 밥 먹을 때 그냥 은서와 같이 먹었던 것 뿐이고요. 설거지도 반반 나눠가지고요, 제가 먹은 거는 제가 씻고 은서가 먹은 거는 은서가 씻게 했었거든요. 다이소에서 물건을 살 때도요, 저는 제 물건만 샀고요, 은서는 은서 거를 샀었거든요. 비록 같은 다이소 건물에 있긴 했지만요, 저와 은서는 따로 쇼핑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따로 했지만 함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요, 요즘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애가 공부할 때도 공부를 봐주고요, 애가 학원에 갈 때도 학원에 태워다 주고요, 애가 놀 때도 같이 놀아주고요, 애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차려줘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책가방도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육아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한테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힘든 육아를 해놓고요, 남편이 그 힘듦을 몰라준다고 서운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이제 그런 육아를 그만해 주십시오. 엄마가 다 해주는 육아, 엄마가 희생하는 육아, 그런 육아를 그만해 주십시오. 그런 육아는요, 엄마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요, 애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엄마도 애들도요,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사는 법을 익혀야 하고요, 엄마들도 스스로 재밌게 인생을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5살만 넘으면요, 애들도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도 혼자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가지고 밥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하고요, 애들도 혼자 설거지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애들도 혼자 공부할 줄 알아야 하고요, 애들도 스스로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들은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애 엄마들이 이거를 막지만 않으면요, 애들은 진짜로 정말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게 육아하고 난 다음에 이 힘듦을 몰라주는 남편한테 서운함을 느끼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게 육아하고 나서요, 남편한테 심리적 보상을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영상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민폐라는 겁니다. 실컷 해주고 나서 뭔가를 바라지 말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해주지를 말자는 겁니다. 해주고 나서 바라는 것, 그게 무슨 희생이냐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은데요, 희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행동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희생은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요, 당신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것, 그게 진정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육아 문화의 변화, 철학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옆길로 세자면요, 여자분들이 육아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듯이요, 남자들 역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상 고객은요, 어딜 가나 2%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근무 시간을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큰돈 벌려고 하는 이 욕심도 줄이시고요, 그 스트레스도 같이 줄이시라는 겁니다. 남자들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요, 여자들도 육아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여유를 가져야 이 부부가 부딪히는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대한민국 엄마 여러분, 힘들게 육아를 하지 마십시오. 안 해줘도 되는 걸 애들한테 다 해주고 나서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해준 걸 알아주길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남편은요, 여러분들의 고생을요,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고방식, 철학, 인식체계 자체가 여자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편 여러분, 이제는요,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요, 애들한테도 자립심이 없어지고요,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대한민국도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으시겠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아내를 구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도 살고 내 애도 산다는 겁니다. 야, 명부섯돌이, 남자도 잘못이 있고 여자도 잘못이 있는데 너 요즘 왜 자꾸 남자한테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만 자꾸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자가 더 잘못한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더 잘못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잘못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너무 막 나가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때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권력을 잡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모임도요, 여자 형제를 위주로 모이고 있고요, 회식 문화도요, 다 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상대적으로 남자가 눌린 시기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요, 이미 중용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여성 인권을 외치는 게 맞았는데요, 지금은요, 이미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 체벌 금지가 맞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남자만 잘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
모두 잘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요 현명한 육아법이 정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들은요 감정적인 아내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엄마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증득을 기원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